실제로 이번에 민정수석을 내정하는 과정에서도 오광수 전 수석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확신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정성호 후보자는 반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. 그것 때문에 약간 냉기류가 흐르다가 다시 정성호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고 후임 민정수석으로는 봉욱 그 전 대검차장 임명이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검찰 개혁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법무장관과 민정수석 봉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. 어떤 인물입니까? 보니까 뭐 대표적인 검찰 기획통 출신이고 뭐 약간 모범생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더라고요. 보니까 이제 뭐 법무부랑 대검이랑 뭐 서울중앙지검 오가면서 뭐 특수공항 기획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쳤고요. 이 보니까 특이한 게 국내 검사 뭐 최초로 뭐 예일대 로스쿨 방문학자로 연수해가지고 뭐 책도 써서 약간 학자풍이라는 평가도 받는 모양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분 이력을 보니까 이 1961년 서울 출신인데 서울대 법대 4학년 재학 중에 이제 사법시험 합격. 그렇습니다. 이른바 네. 뭐 소년급제 한 거죠.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사법연수 수료하면서 검사인관 당시에도 뭐 수석 서열을 기록했다고 하고 당시에 뭐 차석이 이제 우병우 전 네. 민정수석이라고 그러고요. 그리고 이제 뭐 2000년도인가요? 김대중 정부 때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이제 파견 근무를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한 5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로 돌아오게 되는 셈이고요. 그리고 뭐 아까 우병우 이야기가 잠깐 했지만 이제 이분도 뭐 이런저런 검찰 요직 많이 거치면서 우병우가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되면서 이 사실상 검찰 장악하니까 이 봉욱 수석은 이제 당시 이제 한직이라는 서울 동부지검 검사장으로 밀려났는데 2017년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대검차장 임명되면서 약간 부활한 느낌이었고요. 그때 이제 2년간 대검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 뭐 보좌를 했다고 합니다. 네. 저도 하나 들은 게 재밌는 게 저는 이제 뭐 검찰을 안 해봤지만 뭐 물어본 결과는 누가 이게 재밌는 얘기를 한 게 윤석열과 정반대 인간이다. 완전 정반대죠. 네, 그래서 네. 윤석열은 특수고 봉욱은 기획통인도 윤석열은 구수했는데 봉욱은 4학년 때 소년급제했다. 그리고 그 윤석열은 보수고 얘는 참모고 그다음에 얘는 그 봉욱은 학자. 그리고 이제 약간 좀 판사 같은 검사였는데 네. 윤석열은 조폭 같은 검사고 깡패다. 그래서 되게 대비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윤석열하고 반대라니까 뭐 최악의 인간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다만 이제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예컨대 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그 출금 조치했을 맞아요. 때 네. 이게 뭐 불법성이 있네 안 해 하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시비를 걸었잖아요. 그래서 그때 김학의 당시에 이제 그 이규원 전 검사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에 계시죠? 네.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이규원 네. 전략위원장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건 봉욱의 지시를 받고 내가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당시에 이제 청와대 그 민정비서관이었던 이광철 민정비서관도 이거 봉욱 대검 차관이 시켜서 한 거다. 그러니까 지시가 와서 우리가 출금 조치를 한 거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봉욱은 끝내 나는 어떤 지시나 승인을 한 적도 없다 이렇게 네. 발뺌을 했다는 거고요. 그것 때문에 사실 조국혁신당에서 봉욱 지금 민정수석에 대해서 대단히 좀 비판을 많이 하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분이 그 지금 우리가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김현장에서 일을 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력들을 봤을 때 봉욱이라는 사람이 되게 학자이고 온화하고 그런데 다만 이 사람이 무슨 개혁을 할 수 있느냐. 이 사람은 그냥 네. 그 학자일 뿐 그러나 철저히 기득권 양지만을 쫓은 사람이다.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. 아까 그 뭐 이호욱 씨 이야기한 그 윤석열 대비 그 이야기에 좀 덧붙이면 기본적으로 윤석열하고 또 악연 같은 게 있는 게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으로 이제 이 봉욱도 물망에 올랐고 당시 네. 이제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이제 물망에 올랐다잖아요. 그래서 당시 이제 봉욱을 비롯한 다른 후보들은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약간 반대 의견을 했는데 윤석열은 뭐 그러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뭐 윤석열 뭐 위험하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낙점했는데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이 오른 뒤에 이제 검찰 개혁 반대 방향으로 폭주를 했죠. 그래서 이제 당시 문재인 정부 인사들 사이에서 그 봉욱을 총장 시켰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뭐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고요. 그래서 이제 봉욱 같은 경우는 이 윤석열이 자기보다 내기수 아래니까 이 검찰총장 되니까 이제 검찰을 떠났고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뭐 자필 편지를 쓴 게 뭐 당시에 이제 뭐 기사도 나고 화제가 됐더라고요. 보니까 그 자필 내용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 뭐 노련한 사공이 험한 바다를 헤쳐나가듯이 이 개혁의 물결 속에서 이 공정하고 바른 국민의 검찰로 새롭게 발돋움하길 바란다.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. 저도 뭐 인선 배경을 좀 들어봤더니 재밌게도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을 했던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친해요. 왜냐하면 연수원 18기로 정성호까지 다 묶여서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지하는 바가 크고 문무일과 이재명은 둘이 소통을 자주 하는 사이인데 이번에 후임 민정수석을 인선하는 과정에서
문무일 전 총장이 봉욱 그 수석을 추천했다는 게 거의 그 법조계에 알려진 정설 정도로 얘기가 돼 있는 상황이고,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런 개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등용됐기 때문인데,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이 박정규 전 수석 딱 한 명이었습니다.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초대 수석을 했고 그 이후에도 다 비검찰 출신을 시켰고,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역시 초대는 조국 전 수석이 하고 중간에 딱 한 번 신현수 전 수석이 있었는데 그분만 검찰이었고 나머지 다 비검찰로 채웠거든요. 근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검찰 출신이 민정수석을 하면은 개혁을 제대로 못한다. 그런 그 상상이었는데,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노무현 때도 문재인 때도 검찰 개혁에 실패했다.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.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, 여하간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봉욱이 가진 입장이 무엇인지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알려져 있죠? 기본적으로 저기 그 처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검수완박 할 때나 그다음에 뭐 언론 칼럼들을 보면 일관되게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시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도 네 입장이 뭐냐 계속 밝히라고 하는 거고요. 본인도 뭐 어쨌든 살아온 세월이나 문무일 총장도 사실 문무일 전 총장도 수사 기소권 분리에 반대했던 사람이고요. 네. 그래서 일단 이분들은 자기들이 지금 이거에 반대하지 않고 도도한 큰 흐름을 따른다는 이런 자기 증명이 좀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검찰 개혁의 큰 틀은 바뀌지 않고 맞아요. 추석 네. 전까지 크게 큰 틀은 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전에 다른 의견을 냈을지언정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대세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뭐 큰 틀이나 어떤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뭐 큰 그림을 그리는 건 오히려 이제 정성호 장관이 좀 하지 않을까. 그러고 봉욱 수석은 밑에서 이제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네. 역할을 해야 되는데,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본인이 했던 수사 기소권 분리에 대한 어떤 반대 입장을 좀 명시적으로 철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철회하는 입장을 좀 보이고 자기가 자기를 증명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죠. 네.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번에 논란이 된 이진수 법무부 차관 인사라든가 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두고서 많은 이제 그 민주진영의 지지자들이 친윤 검사를 또 쓰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, 사실은 그 인사의 그 오롯이 책임도 지금까지는 봉욱 수석에 있는 게 지금 여러 그 검사장들 중에서 고르고 고른 것이고, 사실 봉욱과 두 분 다 근무연이 있는 사람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봉욱 입장에서는 내 말을 잘 듣고 아는 사람을 쓴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인사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혹시나 문제나 장애가 발생한다면은 봉욱 수석이 직결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도 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네. 보니까 저희 뭐 사설인가 칼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 저도 사실 뭐 봉욱 정확히 모르는데 그 이야기하더라고요. 봉욱 수석의 효용이 이 새 정부 첫 검찰 인사 때 드러난다. 그게 이제 윤석열 이른바 윤석열 라인들 어떤 식으로 할 거냐라는 걸 보면 알고 수 있다는데, 아까 뭐 구 기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좀 드러났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네.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들이 이제 나올 거고, 그리고 현재까지 뭐 그것들을 단순히 지금 빨리 뭐 이게 봉욱이 잘못했다고 네.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니, 왜냐면은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검찰 출신들한테 들어보면은 지금 검사장 자리가 이제 40여 개 고위 간부가 이렇게 있는데, 이게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했죠. 1년 했습니다. 검찰총장 2년 했잖아요. 대통령 3년 해서 6년 동안 인사를 독식한 거예요. 그러면 거기서 친윤밖에 없어요. 원래도. 그 6년 동안의 인사를 독점한 사람이 윤석열과 한동훈인데, 윤석열과 한동훈과 그 쉽게 방향을 같이 하는 검사가 검사장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다 날려버리고 무슨 변호사를 데려오지 않는 이상 이런 인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. 이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,